안정된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법법 체크 역시 스무스하게 한치 오류 없이 올바른 정답 추론해내는 모습 보기 좋았다. ing 현재 분사를 과거 분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길벌 아카데미 영어과 최인용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받은 문제는 고1, 고2 응용어법입니다. 이 문제를 고1, 고2 2등급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A번 지문의 주제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첫 문장이 이제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첫 문장에서 이제 보통 어떤 그 독자의 흥미를 끌려는 그런 예시가 나오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소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hat moderates the relationship with the behavior is self-efficacy or a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해석을 하자면 이 문장의 이제 서술어는 대표 서술어는 is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시 꾸며주고 있죠. 어떤 그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적절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할게요. 관계, 그 행동을 하고 하는 관계를 갖다 적당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효능감이다. 또는 어떤 한 개인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어떤 특정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성취하도록 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소재는 self efficac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제 역시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 이제 목표를 아주 추구하고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therefor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example이랑 연결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역접의 접속사가 없고 이제 결론을 지어지는 접수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뒷문장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일로 가시면 therefore maybe more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to attempt tasks or goal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해가지고 좀 긴데요. 역시 높은 효능감 가진 사람들 뭐 할 수 있다? 기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어디 밖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진 행위에서. 왜? 시도하기 위해서 뭐를 어떤 목표나 일을 갖다가. 근데 이런 목표나 일들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성공이 힘들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런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문장을 좀 줄여서 A번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A번 주제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 규정을 뛰어넘는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다. 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A번 주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번 이제 첫 번째 1번 문장에 있는 문장을 해결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1번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tend to가 서술어고요. pursue challenged goal.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힘든 목표 했을 때는 challenge드가 아니라 challenge드를 challenging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challenge드를 challenging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체크 포인트는요. 아까 안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terviews and observations suggest that it be the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who step outside this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to actually achieve beyond average.
가장 그 문장 대표 소스로는 suggest죠. 그렇죠. 다자를 붙이고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들과 어떤 그런 관찰, 여태까지 관찰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뭐가 뭐다라는 것을. 여기 who를 갖다가 that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it, that 강조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다면 이쪽에 비동사는 여기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is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뒤부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규정되어진 행위를 갖다가 행위에서 벗어난 왜 그런 평균 이상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높은 자기 성취감을 갖고 있는 호주인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서 B를 is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문의 주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문장을 읽고 주제가 나오면은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Chewing leads to a smaller particles for swallowing and more exposing surface area for digestive enzymes to act on 해가지고 이제 서술어가 이제 lead to인데요. 이끈다는 건데 이걸 뭐 보여준다, 초래한다. 그래서 씹기는 더 작은 입자 어떤 우리 삼킴에 대해서 이제 목넘김을 갖다가 더 부드럽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바꿔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냐면 씹기는 어떤 그 표면적이죠. 표면적, 즉 어떤 표면적이냐면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표면적을 이제 더 넓혀준다. 그러니까 소재는 추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잉에 대한 주제는 그 소재에 대한 그 글쓴이의 정의이기 때문에 추잉이 좋다 이런 게 아닐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n other words랑 접속사는 앞에랑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시 그 소재라는 추잉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해서 이쪽 부분 그래서 chewing gives mammal the energy needed to be active not only during the day but also the cool night and to live in a colder climate or place with changing temperatures 해가지고 역시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역시 얘가 소재죠. 씹기는 이제 포유들한테 줍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어떤 에너지냐면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낮 동안뿐만 아니라 추운 밤에도 왜 어떻게 이제 살기 위해서 더 추운 기후에서 또는 어떤 항상 그런 변화가 다양한 그런 기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B번 주제는 근데 이제 포유류의 씹기라고 했습니다. 포유류의 씹기는 그래서 다양한 기후에서 적응하는 에너지 원이다. 뭐 요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체크 포인트 가겠는데요. 3번 체크 포인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이 부분 exposing surface 그러니까 표면적인데 저희가 exposing 분사가 그 노출하고 있는 surface가 아니라 노출되어진 그래서 exposing을 exposed 과거 분사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 체크 포인트인데요. 사실 문장 시작이 여기서부터니까 mammals are able to live in an incredible variety of habitat. 그러니까 포유류들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런 서식지에서 from A to B 병렬 구조인데요. 여기 4번 체크 포인트에서는 그 from A to B, 여기 이제 병렬이니까 from이 생략되다고 보는 거죠. deep open water에서부터 저 높은 고도의 그런 마운틴 탑까지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d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구조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A to B 그 다음에 C to D 그 다음에 D to E까지 그래서 5월을 2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체크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영어과 선생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그러면 3분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체크 포인트 저희가 이제 제가 챌린지들을 가 아니라 예, 맞죠? 챌린지드가 아니라 챌린징으로 과거 분사를 현재 분사로 바꾸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여기서 사실은 챌린지드란 뜻은 장애가 있는 그런 뜻이고 저희가 어려운 목표, 그런 험난한 목표 이렇게 했을 때는 챌린징으로 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여기가 지금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대절 앞에 동사가 suggest인데 제시나 명령, 제안, 그다음에 추천 뭐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아마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사 원형 그 be 앞에 should가 생략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의도를 하고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병렬 구조라든가 아니면 강조 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위성 문제는 반드시 해석으로,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be를 갖다가 is로 일반 동사로 고쳐야 됐습니다. (3번) 체크 포인트는요. 예, 역시 분사 문제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표면적이냐 아니면 노출되어진, 노출 면적이니까 ing 현재 분사를 과거 분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체크 포인트 4번. 4번 이제 병렬 구조.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A to B, from A to B인데 from이 생략되었고 좀 복잡한 구조였는데 앞에 이제 and가 있으니까 또 다른 병렬이 아닐까, from A to B에. 그래서 or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열대 우림에서부터 사막까지 그 앞에랑 맞춰야 돼서 or를 t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체크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5등급 미만 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분사 문제가 2개가 나왔었죠. 분사 문제가 이제 1번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3번도 나왔는데, 일단 저희 친구들은 그 준동사 이제 분사도 준동사인데 준동사와 서술어를 좀 제발 구별하라. 그래서 이제 분사는 서술어가 아닌 점, 그 다음에 이제 분사에는 어떻게 생겼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역시 그 해석이 중요하다.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해져진. 그렇게 해서 해석을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다만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거는 감정 분사일 때, 그럴 감정 분사는 이거랑 좀 다르다는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곤해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출제율, 역시 분사 문제인데요. 저는 출제율 4점 이상,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출제율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챌린지드와 챌린징. 그래서 요거는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해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한 3.5 이상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체크 포인트는 is인데 서술어. 그러니까 여기도 서술어니까 이쪽이 서술어가 맞느냐. 그러니까 서술어 찾는 부분 출제율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이상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이제 suggest 해서 이제 당위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앞에 난이도랑 비슷하거나 대동소이하지 않나 해서 3.5 역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노출 역시 분사 문제인데 분사 출제율 5분의 4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요거는 조금 더 쉽지 않나 해서 3.3 정도로 조금 낮추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체크 포인트 그 병렬 구조. 병렬 구조가 출제율은 높아요. 그래서 높다고 저는 봐서 역시 이것도 4.2 이상 이렇게 잡았고요. 근데 난이도 면에서는 요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프롬만 보고서는 5를 못 보고 그냥 넘어가자. 접속사 병렬이랑 그 다음에 전치사 병렬이랑 좀 헷갈릴 수 있다 해서 여기 가장 높은 난이도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3.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영 선생님, 지문의 키워드를 찾아내며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주제 분석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이해도 높은 독해 강의였다. 안정된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어법 체크 역시 스무스하게 한치 오류 없이 올바른 정답 추론해내는 모습 보기 좋았다. 입사 초기에는 많이 버벅거렸는데 버벅거리고 자신감 떨어지는데 문제에 대한 시각도 예리하지 못하여 실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문장 해석 능력도 좋아지고 지문 분석 능력도 좋아져서 문제 잘 푸시고 매우 안정된 자신만의 강의 모습을 보여주어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한다면 강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소 지루해질 수 있고 아이들의 주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준비해 놓은 질문을 던져서 반응을 떠보고 그동안 나도 여유를 얻어 핵심 부분을 잡아내어 머릿속에서 들어가게 해주는 강의를 선보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좀 여유를 찾아라는 이야기죠.